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루나이 관련된 소식을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루나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캠페인 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죠.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SBS 8시 뉴스에서도 되게 크게 또 권 대표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또 이 내용, 법률 사무소 부분의 논란거리 한번 다뤄드리기도 했었죠. 근데 그 내용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현지 법률사무소 직원이 권 대표 만난 적 있냐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했었고요. 이제 논란 이후 현재 계약이 해지가 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니까 현지 법률사무소 직원이 나는 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테라폼 랩스는 이제 고객의 최근 계약을 좀 해지했다라는 또 내용이 있었고요. 식당 종업원이 제가 이제 권 대표가 왔었는데 이제 누군가 같이 왔는지 그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권 대표의 이제 이동 루트를 한 번 더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식당 종업원께서 저런 말씀을 또 하시기도 했었고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본사 사무실 방문을 싱가포르 쪽에 직접 가서 방문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달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중에 돌연 중단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 있는 법인의 이제 그 정리 수순에 있는 날짜와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에 돌연 중단했던 시점이 거의 비슷한 날짜 시점에 멈췄다라는 게 약간의 좀 무언가 이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해서 또 기사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IMF 총재가 루나 사태 피라미드 사기이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자극적으로 또 표현을 하셨는데요. 해당을 보시게 되면 이 IMF 총재는 최근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이분이 어떻게 이제 부임이 됐냐면 되게 박빙이었어요. 유럽 쪽에서 거의 투표도 1차 투표에서 거의 다 확정이 나오는데 2차 투표 때까지 가서 겨우겨우 됐던 분입니다. 되게 행동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 한마디에 생각보다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봐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분의 발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리나,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가 우리들의 큰 책무는 사람들에게 CBDC가 뭔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진짜 스테이블 코인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점을 뭔지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자산을 뒷받침되면 1대1로 안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20% 수익을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피라미드 구조이다. 피라미드 구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겠냐? 결국 산산조각 나며 허물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줌으로써 또 다보스 포럼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조정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경찰에서 테라 관련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회사 돈 동결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기사 내용 보니까 자 다만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경찰이 요구한 동결 조치는 법령에 따른 강제사항이 아니고 각 거래소가 임의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자금이 인출 제한이 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메인 타이틀 기사만 보면은 그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세부 내용 보니까 뭐 없죠. 예,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테라 2.0 구축된 탈중앙화 거래소 피닉스 파이낸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요. 거래상으로는 보게 되면
루나, USDC, 그리고 테더, 2.0 프로젝트 토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연결된 자산들, 이자 보유 토큰으로 해서 이것도 해당 트윗에 이제 올라와져 있었는데요. 일단 피닉스 파이낸스를 보게 되면 덱스 부분을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되게 이 피닉스 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만큼 능력이 많다. 구글, 페이스북, 틱톡 출신의 숙련의 엔지니어가 구성되어져 있다. 근데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라고 저는 좀 대묻고 싶고요. 아무튼 이제 본 내용을 보게 되면 피닉스 덱스는 무허가 풀 생성, 그리고 스테이블 스왑과 그리고 집중 유동성, 그리고 셋 앤드 포겟, 레버리지 델타 중립 및 영구 손실이 없는 수익률 전략을 가져갈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뭔지. 되게 왜 마법 같은 글을 썼는데 한번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내용이 부족하게 항상 글을 쓰는 게 조금 마음속에서 해소감이 안 나옵니다. 그게 너무 좀 불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피닉스 토큰은 프로토콜 수익, 가치, 거버넌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고, 피닉스 파이낸스는 커뮤니티 소유자의 덱스가 되도록 설계가 되었다 라고 해가지고 대충 보니까 이 디파이 덱스 부분으로 인해서 좀 성공하려고 하는 모델링을 2.0 모델로 일단은 책정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덱스 모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도약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모델링 부분이 이게 어떤 형태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주었는지를 제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아스트로포트 플러스 테라 2.0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나와준 게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5일 전에 테라 네트워크의 2.0으로 재탄생 계획에 대한 투표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투표 부분이 일단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해당 투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아직 3일 정도가 남았고요. 찬성표가 65%, 21%, 아니오가 0.37%, 거부권이 없는 게 12.89%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 해당 내용도 제가 뒤에 영상으로 제가 남겨드리기도 했었죠. 이 보상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분명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 하나만 보셔도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추가적인 질문 내용이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다수 그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더 클래식 이제 스냅샷 부분에 따른 일정이 5월 7일과 5월 27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 거래소에 두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건 뭐 간단하게 이제 안 해보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거래소가 그 서비스를 지원을 안 해주면요 못 받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네. 그래서 그 받으려고 하면 뭐 테라 쪽에다가 옮겨 두던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던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27일 일정에 가까운 부분에 해당 공지가 거래소 공지 부분을 좀 잘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쪽은 거의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공지에 따른 당연히 폐지가 됐으니 서비스 지원은 거의 안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쪽으로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아스트로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테라 클래식에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나 두 개의 네트워크가 병렬로 실행이 되면 두 가지 거버넌스 토큰 세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도 보게 되면 테라 클래식에 아스트로포트 관리하고 수수료받는 데 쓰이고 테라 2.0도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테라 에코시스템 리바이버 플랜 2 부분으로 루나와 테라의 잔액을 측정하는데 스냅샷 날짜가 동일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날짜가 또 동일해요. 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아스트로 토큰 가지고 또 무언가 또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 또 무언가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디파이 중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 내용은 업비트 이서구 대표님의 루나 사태 안타깝지만 손해 보전이 불가하다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부분의 주된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나무는 지난해 매출 3조 7천억 원, 영업이익 3조 2천억 원, 경이적인 실적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두나무가 무엇을 먼저 했나요? 이 돈을 버니까 인센 뿌리고 연봉 올려주고, 네, 또 챙겨 먹을 거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건물도 사시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은행 관련된 지분도 낼름낼름 확보하고 그랬죠. 자, 인터뷰 첫 질문이 루나는 투포자 코인이 아닌데 이런 일이 생겼다. 처음부터 폰지 사기에 의도한 건 아닌 것 같다. 수요 공급의 조절 알고리즘의 부분에 결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해서 무너졌다 라고 했고요.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가 실패한 건데 그 아픔 때문에 신뢰를 다 잃었던 것 같다. 거래소가 상장 단계에 걸렸어야 했는데 지적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견할 수 없고 주식으로 봤을 때 오스테 임플란트가 왜 상장했는지 안 붙지 않느냐. 상장 다시 돌아보면 루나는 좋은 프로젝트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대처하지 않고 거래 방치에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중개소는 수수료를 받는다. 주식이 폭락했었을 때도 거래소도 똑같이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실드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24시간 실시간을 거래되고 있는 우리가 막으면 보호가 되는 걸까? 시장에 개입해 입출금을 막으면 오히려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디든 책임을 물어야 하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안타깝다. 그렇지만 손해는 보전해 드릴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를 하고 시장을 성숙하게 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 ESG 경영위원회를 해서 청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상한을 덮고 올바른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건 좋아요. 좋은데 막상 우리 이걸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쓰이지 않는 암호화폐 앞으로 어떻게 쓰인다라고 봐야 될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분도 일단은 좀 더 블록체인화의 프로그램에 대한 분배가 좀 가능하는데 약간 좀 더 성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둘러대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음악 산업을 좀 비유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악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어떻게 보면 배당 저작권 수입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순환 구도 모델이 나오는데 일단은 코인에 있는 측면은 약간의 불확실성 측면이
훨씬 더 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 속된 의미로는. 그리고 다들 눈이 코인 가격에만 가해져 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일단 올라가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내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해왔든 간에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또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블록체인이 만든다라는 탈중앙화 세상이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어떻게 흘러갈지 본인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법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이나요? 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다 자본시장법을 컨트롤 C V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지적을 했고요. 이제 공시하라면 따를까? 과연? 그리고 자본시장하고 다른데 자꾸 자본시장법하고 똑같이 하라는 게 이상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면은 거래소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해야 되고, 또 그만큼 고액 용범죄를 고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를 다 처리해야 되는 전문직 종사자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전문직 종사자를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스태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는 이익률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하락 시즌에 그만큼 또 해당에 있는 이때까지 벌어놨던 돈 부분에 따른 충당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또 약간 조금 골칫거리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또 다른 부분은 투명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보호 체계가 확립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 그런 사고는 좀 많이 줄어들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대신 이제 처리 수순이 매우 늦어진다라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지적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입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또 이제 피곤해지고 또 이런 연료가 되면 이제 본인이 있는 자리가 위협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또 들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자, 가산자산 정의가 굉장히 막연해서 빨리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업계와 논의를 하고 특성에 맞게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저도 매우 공감을 해요. 업계에 맞게 특성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 법안이 조금 유연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완성형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상품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 꼼투를 해줘야 되는데, 다 민간이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부실의 부실 부분으로 통과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죠. 뭐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당에 있는 정부 쪽에서 기관 부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과연 국내가 그렇게 가져간다고 해서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국내가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글로벌 시장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하게 되면 국내에서 누가 상장을 하려고 할까요? 국내 법안이라 뭐 지킨다라고 해도 뭐 저번에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국내 부분이 해외와 결탁을 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검토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그걸 그렇게 말고도 만약에 조사를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해서 뭐 이렇게 뭐 범죄 쪽이나 이런 수사 부분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결탁해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해도 상당량 시간이 걸리죠. 왜냐면 거기다 공조를 해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하면 우리 직장생활 다 해봐서 알잖아요. 예. 그럼 해외 쪽에 있는 그런 또 경찰 관계자, 뭐 검찰 관계자가 있다고 하면 뭐 어떻게 진행을, 자기 일 먼저 해놓고 하겠죠. 위에서 이제 상관에 있는 지시에 곧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온 거 아니고서는 현재 있는 업무 처리를 먼저 한 뒤에 처리를 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상당량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케이스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폐가 좀 있어요. 자본시장법을 만든다고 해도 국내에 법인이 거주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고
만약 이게 해당에 있는 처벌까지 간다라고 해도 기존의 자본시장법 개정 만약 개선안으로 한다라고 해도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게 될 텐데 그걸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한두 달 사이에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물론 조사와 이해관계도와 그런 거 하면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있는 기간적 대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2, 3년 뒤에 나오면 아픔을 2배, 3배 주는 거랑 같죠. 네. 그래서 저번에 세미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업비트 거래 수수료가 비싸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예, 반론은 우리가 제일 낮다. 해외가 0.25고 우리 원화마켓이 0.05다. 말 같은 소리야. 왜 원화마켓만 얘기해? 너희? 왜 원화마켓만 이야기하니? BTC 마켓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자기 기준점으로 유리하게 이야기만 하는데 되게 웃긴 게 이 수수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너희들 에어드랍은 이때까지 안 해줬던 건 다 어디로 헤쳐먹었니? 어? 국내 거래소가 제일 에어드랍 스냅샷 찍고 에어드랍 잘 안 해줬어요. 특히 업비트가 제일 많이 안 해줬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갔었을까요? 해먹지 않았을까요? 저는 해먹었다의 한 표를 전 던집니다. 물론 그게 이제 뭐 물증은 없지만 일단 추정으로 저는 거의 예, 확정이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서야 이제 좀 주었죠. 그게. 그래서 거래소가 지원을 잘해주는 쪽이 훨씬 더 낫지. 잘 안 해주면 뭐 국물도 없어요. 댓글 분위기로 보게 되면요. 요약하면 수수료 받지만 손해배상 안 해주겠다라는 결과론적이었고 가치도 없는 뭐 이 내용은 조금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좀 적어놨던 것 같아요. 가치도 없는 암호화폐 도박해놓고 보존해달라는 건 무슨 심보이냐. 돈은 다 하우스가 다 쓸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네가 말하는 투자자 보호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업비트 투자자 보호겠지. 양아치라고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느꼈던 거는 이래저래 맨날 피해가고 실질적으로 루나 피해자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내용은 단 하나도 들어간 내용이 없었다 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업비트만 제가 뭐 공격하는 것처럼 요새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국내 거래소가 다 그랬었습니다. 네. 그냥 대표적으로 업비트가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뭐 어제 남겨주셨는데 뭐 약간 자극적으로 또 언급을 좀 하셨더라고요. 너희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 희망 회로를 돌리냐? 음?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보셨던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답변은 이 영상은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제로, 예, 제로에 가까웠던 게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 구간에 있는 차라도 조금이라도 챙겨 드시라고 만들어 본 내용인 것이고요. 네. 물론 몇 푼이 안 되겠지만 분명히 지금 제로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해외 거래소에서도 저런 루트가 나오면 한 번 정도는 좀 움직여 줄 수 있으니 그 정도만 조금 손실률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해서 이런 자료를 해드리는 이거 적극적으로 사세요 이런 이야기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권 대표에 있는 앞으로 상황과 그 다음에 그런 형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또 저보다 윗분들, 네, 윗분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또 그렇게 정보가 좀 취약하시는 정보의 비대칭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 뿐이지 그런 거를 뭐 조장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도
투자하면서 실패도 많이 해보기도 했었고, 그런 또 그런 게 또 경험으로 인해서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또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죠. 좀 비슷한 형태로 또, 또 여러 건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